쪽방. 오, 완전 조그만 방이네. 이건 뭐지? 먼지 쌓인 기기의 장치는 전원이 꺼진 듯하다. 배전반을 열어보았으나 안의 전선은 온통 끊어진 채였다. 벽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작은 조각이다. 벽 조각.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계단으로 가는 문을 열 방법이 없다면 여기로라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래가 보이지 않아 얼마나 되는 높이인지 알 수 없다고? 깊이를 가늠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 돌을 빠뜨려 봅시다. 바닥에서 좀 작은 벽돌 조각을 꺼냈다. 이 돌 조각을 구멍 아래로 떨어뜨려 보죠. 그럼 대강 높이나 바닥의 상태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괜찮은 생각이군요. 조각을 들고 구멍 앞에 꿇어 앉았다. 귀를 기울인 채 조각을 아래로 조용히 떨어뜨렸다. 어때요? 아주 안전한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내려간다면 다치지 않을 정도 같은데? 그런 말은 나라도 하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내려가 보시죠. 은영씨가 신경질적으로 맞받아쳤다. 네,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내려가 보도록 하죠. 태연아, 승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내려갈 길은 여기뿐이다. 누군가는 내려가 보아야 한다. 승아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구멍 안으로 내려갔다. 구멍 끝에 손을 끼우고 몸을 아래로 내렸다. 어두운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누군가 덮치기라도 한다면 손을 쓸 틈도 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손을 놓고 아래로 떨어져 내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높은 곳이라면 떨어져 내린 내 몸은 상상조각 나겠지? 하지만 나를 위해, 승아를 위해 어떻게든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만약 우리 부른 자의 계산 안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큐! 눈을 질끈 감고 서서히 손에서 힘을 뺐다. 손을 놓았다. 으아! 발목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천정은 다행히 생각보다 높진 않았다. 태연씨 괜찮습니까? 위에서 강민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내려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받쳐주며 모두 내려오도록 했다. 불을 켤 스위치 같은 건 없나? 갑자기 방 전체에 눈부신 조명이 켜졌다. 야! 저게 뭐야? 불이 켜진 방의 벽에는 사람 모양이 마네킹이 걸려 있었다. 외다리? 쪽방. 3층으로 내려왔네요. 한쪽 다리가 없는 마네킹은 악몽과 같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태연아, 다리가... 그래, 그때 아이와 같아. 무너진 벽에 깔린 아이는 다리를 잃은 채 낑겼던 것이다. 승아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일단 이걸 바닥으로 내려보죠. 마네킹을 바닥으로 내려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거 없었다. 마네킹에 가려졌던 벽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이 구멍에 무언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멍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오! 으아! 벽을 박차고 뒤로 물러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구멍 안에는 누군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다들 놀라서 물었다. 저 구멍 안쪽에서 이쪽을 쳐다보는 눈이 있었어요? 어떤 미친 자식이? 한 번 더 봅시다. 아무도 다시 구멍을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내가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대체 누구의 눈이었을까? 아직도 이쪽을 보고 있을까? 심장이 터질 듯 뛴다. 서서히 눈을 구멍으로 가져갔다. 아직도 이쪽을 보고 있다. 한 점의 어긋남 없이 바라보는 눈동자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이건 설마... 이 구멍 안의 눈은 가짜입니다. 너머에서 보고 있는 것 따위가 아니었어요. 가짜? 네, 처음에는 누군가 저쪽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깜빡이지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짜가 분명합니다.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단서를 얻을 만한 곳은 없다. 남은 곳은 이 구멍뿐.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끝에 손가락이 닿았다. 이로써 가짜 힘이 명백해졌다. 힘을 주어 눌러보았다. 문 쪽에서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눈알이 스위치였어? 누르기도 싫다. 방 안의 풍경을 보고 은영씨가 목소리를 쳤다. 싫어. 너무 싫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필요한 모습이다. 혹시 이 광경이 은영씨가 초대받은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은영씨는 무슨 일로 초대받았을까? 복도. 여기 무슨 쪽지가 있네요. 벽 뒤에 쌓인 마네킹과 달리 하나만 앞에 나와있는 마네킹이 있다. 태연아, 몸에 글자가? 마네킹의 몸에는 붉은 글자로 내 이름과 함께 내가 죽였다라고 쓰여있다. 승아는 할 말을 잊고 남은 일행들은 불신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건 제가 여기 오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듯 합니다. 게다가 오해이기도 하고요. 말로는 무엇이든 꾸며낼 수 있죠. 사실 당신이 가장 질 나쁜 인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잠깐, 저게 뭐지? 강민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마네킹 아래 작은 쪽지가 눌려 있었다. 종이를 꺼내려던 강민씨가 몸을 움츠렸다. 무슨 일이에요? 아래에 작은 철제 칼 같은 게 있는데 무척 날카롭군요. 잡을 때 조심해야겠어요. 피가 나는데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조심해서 철제 날을 집어 들었다. 얇은 자처럼 보인다. 약해 보이지만 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칼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위의 쪽지는 지나온 아이의 입을 열어라 라고 쓰여있다. 지나온 아이라? 쇠제자 입수. 방 끝에 여러 개의 마네킹들이 쌓여있다. 무엇이 있을까 싶어 조사해 보기로 했다. 뭐야 이건? 마네킹의 몸통에 글자가 쓰여있다. 혜연아, 바닥에 널브러진 마네킹들의 몸통에 쓰인 글자는 우리 일행의 이름이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까지 모두의 이름이 각각 마네킹에 쓰여있다. 작은 열쇠 구멍이 있는 문이다. 어딘가 열쇠가 있을 텐데. 깨진 황색 비상등이다. 초록색으로 뭐라 적혀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위로 올라가는 통로다. 여기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 올라가자 4층에 잠겨있던 문 안쪽이 나타났다. 안쪽에서는 잠금쇠를 풀 수 있는 듯 하군. 계단. 아, 이런 구조구나. 내려진 마네킹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지나온 아이라고 하면 이 방에 있는 마네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지나온 아이라고 하면 이 방에 있는 마네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날카로운 철제자를 이용해 마네킹이 얼굴을 갈라보았다. 오씨, 갈라보았대. 부드득 하는 불쾌한 소리를 내며 얼굴 부분이 갈라졌다. 구부러진 철제자를 던져버리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은 열쇠가 있어. 흰 열쇠 습득. 오래되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종이 쪽지다. 이건 뭐지? 먼지가 잔뜩 쌓인 기계장치다. 이 다리도 의심스럽네. 벽에 걸린 마네킹 한쪽 다리가 떨어져 있다. 열쇠를 사용해서 이 문을 열어봅시다. 작은 열쇠를 구멍에 꽂아 돌렸다.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며 잠금쇠가 풀렸다.
액자의 방. 여긴 뭐지? 골방이네. 또 없나? 이거 벽면에 작은 돌기 같은 게 튀어나와 있다. 눌러도 보고 당겨도 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액자를 한번 봅시다. 빈 액자들이 걸려있다.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작은 밸브가 있다. 잠그거나 풀어보려 했지만 밸브가 파손된 상태였다. 작은 액자 위에 초가 놓여있다. 무언가 붙였다 떼어낸 듯한 자국이 남아있다. 깨진 쓰레기통에는 쓸만한 게 없다. 작은 메모지들이 벽에 붙어있다. 내용을 식별하기 힘들어 보인다. 안에 뭔가 있는데? 찬장 안에는 구급약통으로 보이는 흰 상자가 들어있다. 아, 맞다. 강민씨, 아까 손 다친 걸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철제자를 줍다가 손을 다친 강민씨가 유적거리며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다. 구급상자를 찾은 창장 아래의 서랍도 열어보았다. 상자는 비어있는 듯 보였지만 안쪽에 손을 넣어 찾아보니 작은 망치 하나가 나왔다. 망치 습득. 은영씨가 텅 빈 눈동자로 액자를 바라보고 있다. 잠깐! 어디서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갑자기 선우씨가 동작을 멈추고 물었다.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다 싶더니 갑자기 매캐한 느낌이 덮쳐왔다. 가스? 숨을 참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선호씨의 외침과 동시에 은영씨가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은영씨 진정해요. 강민씨가 다가가자 은영씨는 구석의 작은 방 안으로 쓰러지듯 달아났다. 저 사람 잡아! 강민씨가 황급히 은영씨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강민씨, 은영씨! 원영의 방이 회전하며 막혀버렸다. 젠장, 나가는 문도 잠겼어. 우리가 들어온 문 쪽을 보던 선호씨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모두를 보며 내 머리도 어지러워졌다. 가스는 차오르고 방 안은 막혔고 강민씨와 은영씨는 돌아간 방에 갇혔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태연아, 여기 벽 뒤에 빈 듯한 소리가 나. 통통. 승아가 액자에 걸린 쪽에 벽을 치며 소리쳤다. 퉁퉁. 그와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가야 해. 벽을 부숴서라도 나가야 한다. 제한시간 내에 정해진 수에 방을 탈출해야 합니다. 실패한 경우 3층 복도 맵으로 돌아가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안돼. 아이템. 와, 빨리 부시자. 여기 안 부서져. 부서져라 좀. 어이씨, 왜 안 부서지지? 에잇! 오호, 손이었어. 벽에 걸린 액자들을 모두 바닥에 내팽개쳤다. 모두 두 팔을 들어 벽을 세차게 두들겼다. 하지만 벽은 속이 빗소리를 내뿐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힘이 부족한가? 뭔가 부수게 필요해. 아, 이 상태로 두들겨야 되는구나. 아, 빨리. 해머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하나, 둘, 셋, 넷. 나빠. 오, 좋았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데? 열렸다. 동시에 망치의 손잡이가 부서져 버렸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벽이 열린 것을 확인한 순간 모두를 붙들고 부서진 벽 너머로 내달렸다. 공기가 차다. 가스의 영향인지 실제로 이 방이 추운 것인지 공기가 눈에 띄게 차다. 눈앞이 매캐하다. 어서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거울의 방. 머리를 말릴 때 쓰는 헤어드라이어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떨어져 나온 벽 조각이다.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붙어 있다. 마치 우리의 제사를 지내겠다는 의미와 같다. 취미적인 발상이다. 향이 든 통 안에 이런 게 향통 안에 빈 전원 연장선이 들어있었다. 연장선 획득 아이템을 조합해 봅시다. 요거랑 조합 연결된 드라이어 오븐에 걸어놓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들이다. 이건 거울인가? 방의 한쪽 벽에 큰 거울로 되어 있다. 거울 표면은 손자국이나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다. 손으로 무엇인가를 쓴 듯한 흔적도 보이지만 어지러운 흔적에 무척 잘 보이지 않는다. 벽에 거울이 깨진 작은 조각이 떨어져 있다. 이 조각만 뒷부분이 동그랗게 다듬어져 있는 느낌이라 신경 쓰인다. 거울 조각 입수 사용 여기 콘센트 같은데? 연장선을 꽂은 드라이어의 전원을 콘센트에 연결했다. 이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드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인지 거울에 한번 써볼게요. 긴 연장선으로 전원을 연결한 드라이어를 들고 거울로 향했다. 이 방은 공기가 차가워. 더러운 거울에 김을 쐬면 서리가 어리겠지? 만약에 이 거울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뜨거운 김을 쐬어 숨겨진 문자들을 찾아라. 화면 터치 이동, 힘세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시간이 없다. 의문의 문자를 얻었다. 거울에 알 수 없는 문자 4개가 나타났다. 무슨 의미지? 일단 적어뒀어요. 거울에는 레프트라고 적은 문자가 나타났다. 왼쪽! 왼쪽? 왼쪽이 어쨌단 말이야? 왼쪽 벽면에 뭔가 있네요. 급한 대로 이거라도. 유리 조각을 벽 틈새에 넣고 쑤시자 두꺼운 벽지가 찢어졌다. 벽이 뚫리자 좁은 통로가 나왔다. 통로 끝에는 작은 열쇠가 빛나고 있었다. 안에 열쇠가 있어! 하지만 나우소노씨, 심지어 승아의 팔조차 닿지 않을 정도로 통로는 좁고 길었다. 통로가 좁아서 그나마 안으로 팔이 뻗어지는 건 승아뿐이야. 무언가 길게 집어넣어 꺼낼 만한 게 없을까? 요걸로 한번 꺼내봅시다. 드라이어와 연장선을 분리해서 구멍 안으로 넣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좁은 구멍으로 팔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선을 넣을 수도 없다. 팔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전달해 봅시다. 승아한테. 드라이어와 연장선을 분리해서 승아에게 전달했다. 승아는 조심스럽게 연장선을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꺼냈어.
승아가 열쇠를 손에 들고 일어섰다. 좋아, 서둘러야 해. 열쇠 획득. 다음 방으로 갑시다. 문을 통과하려 하는데 가운데의 작은 방에서 계속해서 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은영씨, 강민씨 괜찮아요?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수수께끼의 방. 이 뒤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지. 선호씨는 스피커를 잡아서 그대로 뽑아버렸다.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스피커가 떨어져 내렸다. 스피커를 떼어낸 뒤쪽에 낯선 물건이 붙어있다. 스피커 뒤에 저건? 떼어내보니 한쪽에 짧은 기둥이 달린 작은 블럭이었다. 프레임 블럭 입수. 벽에 걸린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있다. 액자를 본 승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의 표정 역시 승아와 같으리라. 액자 안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건물 붕괴 사고에서 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아이의 사진이. 책장 위에는 스피커의 부속물로 보이는 장비들이 놓여있다. 작은 접시가 벽에 부딪혔다 떨어진 듯 어지럽게 널려있다. 큰 석판 안에 작은 블록들이 흩어져 있다. 잡아서 황급히 움직여보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흩어진 블록을 순서대로 배열하라. 이렇게. 아, 시간이 없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됐고. 이쪽에 가야 되는데. 더 꼬인다? 큰일 났다. 됐나? 아닌가? 이렇게? 이건가? 확인. 배경 완성. 블록을 다 맞춰 모양이 만들어졌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젠장, 사람들 뭐야? 가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서둘러야 해. 블록 뒤에 기둥이 들어가며 찰컥 소리와 함께 합쳐지자 하나의 틀이 만들어졌다. 아까 벽에서 떼어낸 액자 크기가 이 틀의 빈 공간과 비슷하지 않아? 그렇다면 어서 대봐. 황급히 액자를 틀에 대보았다. 딱 맞아. 액자를 틀 안에 밀어넣자 철컥하고 물리는 소리가 났다. 열렸나? 열쇠 구멍이 없는 경관문이 닫혀있다. 요 버튼. 스위치를 누르자 방이 크게 흔들렸다. 문이 열렸어. 그와 동시에 안쪽의 작은 방도 회전했다. 회전해 온 방은 천정이 내려와 바닥에 닿을 듯 가까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강민 씨와 은영 씨의 처참한 모습이 있었다. 꺄! 수수께끼의 방. 잠깐
강민 씨와 은영 씨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해. 준노루는 절망감을 억누르고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방 바깥으로 손가락에 밴드가 감긴 채 뻗어 나온 손이 보인다. 분명히 아까 치료했던 강민 씨의 손이야. 더 안쪽에는 은영 씨의 얼굴이 보인다. 내려온 청장과 바닥 사이에 끼인 그녀의 표정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다. 승아가 말없이 안에 떨어진 쪽지를 주워들었다. 로. 두 장의 쪽지에는 각각 로, 사라고 적혀 있다. 젠장?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우리 라는 거요? 이러는 중에도 가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옆방 없고? 여기도 시체가?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거구의 남자. 그건 처음에 봤던 주한씨의 시신과 기묘한 대구를 이루었다. 이건 누구란 말이야?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해놨어. 자, 잠깐. 혹시 이 남자가 우리를 초대한 범인이고 강민씨 일행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여기 나자빠진 게 아닐까? 시체는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선호씨의 말대로 몸싸움을 벌이다 막 사망한 것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남아있어 몸싸움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미 죽었단 거예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일행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그렇다면 우리 일행 외에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은 범인이나 공범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건물만 무사히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어서 나가자. 이대로 가스 안에서 죽는 건 사절이야. 어항의 방. 조합. 사용. 수조 안에는 작은 물고기 수십 마리가 헤엄치고 있다. 승아가 말하는 것을 보자 수조 바닥에 열쇠가 가라앉아 있었다. 당장 꺼내자. 잠깐 선호씨 멈춰봐요. 바닥의 열쇠 옆에 낯선 물체가 놓여 있었다. 그건 무언가의 뼈가 분명했다. 뼈가? 이 수조 안쪽에 있는 물고기들은 식인어일지도 몰라요. 섣불리 손을 넣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식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얻었던 물건들이나 이 방의 무언가를 이용해서 식인어의 수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거구의 남자. 그 모습은 처음에 보았던 주한씨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기묘한 대구를 이루고 있었다. 시체는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선호씨의 말대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막 사망한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남아있어 몸싸움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원을 연결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다. 이걸 연결해서 연장선에 연결한 드라이어의 전원을 콘센트에 꽂았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고 드라이어를 한 상태에서 드라이어를 켜고 수조 안으로 던져 넣었다. 지지지지지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어항 안에 강한 전기가 흘러넘쳤다. 물고기들이 기절한 건가? 강한 전기가 흘렀으니 죽거나 기절했겠죠. 못쓰게 된 드라이어의 전원선을 뽑고 수조에서 꺼냈다. 손에 넣어 수조 안에 열쇠를 꺼냈다. 열쇠 아이템 입수.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열쇠 구멍이 있는 두터운 나무 문이다. 수조에서 얻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와 동시에 벽 틈에서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마찰음이 났다. 가스가 사라진다. 살았다. 다음 방으로 들어섰다. 여기까지 와서 죽을성 싶어? 꼭 살아남을 거라고? 승아도 괴로운 기침을 했다. 응, 저게 뭐지?
방 안쪽에 흉기가 두세 개 정도 흩어져 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선호씨가 다가갔다. 모든 게 끝났다고는 하지만 언제 필요해질지 모르지. 선호씨는 하나를 주워 품 안에 넣었다. 한 개씩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안전할 거라고. 흉기 입수. 3층 계단. 상살 아래로 좁은 배수구가 보인다. 태연아, 이것 좀 봐. 승아가 가리키는 곳에 슬레이트 판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그냥 부서졌다고 하기엔 별난 모양들인걸? 전지를 넣는 방식의 손전등 2개가 떨어져 있다. 전지는 들어있지 않아 불을 켤 수는 없었다. 낡아 빠진 시계다. 저렇게 낡은 시계가 아직 돌아가고 있다니. 최근에 전지를 갈아 끼운 게 아닐까? 시계에서 건전지를 빼냈다. 건전지 입수. 작은 조명이 싸늘한 빛을 내고 있다.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의 디지털 도어락이다. 비밀번호 세 자리를 알아야겠다. 계단. 억지로 글자로 쥐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지판이다. 셔터문에 전기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일단 뭔가 아이템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장 안에 숨겨진 틀을 찾아라. 네모 선택, 네모 선택, 서서 바꾸. 이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구나. 이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말의 자비를 구걸해 볼 일이다. 재미로 삼아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보인다. 멀리서 첫째 보니까 9, 3, 1, 이 숫자가 보이네요. 왠지 이게 정답이겠죠? 키패드에 931, 5, 3, 1, 도락 해제. 맞았네요.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자 셔터로 된 문이 서서히 열렸다. 열렸다! 그런데 안이 너무 어두운데요? 승아의 말대로 들어가는 길부터 저 너머까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다. 어두우면 어때? 일단 가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혹시 모르는 일이죠. 저 앞에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행하는 건 위험해요. 어두운 앞길을 밝힐 만한 게 필요하다. 자, 손전등을 조합을 해야겠네요. 조합. 배터리, 손전등 입수. 손전등 하나를 선호씨에게 보냈다. 전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걸 사용해서 내려가 보죠. 불을 밝힌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향했다. 복도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둡다. 내려가는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불을 켤 수 있을 때까지 손전등이 버텨주어야 할 텐데. 좋아,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가주겠어. 범인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본 후 선호씨는 묘하게 들떠있는 듯 보였다. 그 모습에 작은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이 문은 열려있는데? 방 오른쪽에서 열린 문을 발견한 선호씨가 말릴 새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선호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선호씨가 사라진 쪽으로 다가가는데 문이 닫혀버렸다. 선호씨, 반대쪽에서 몇 번 문을 당기듯 하더니 선호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문 안쪽에선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너도 이쪽에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 두 사람도 어서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역시 묘하게 들뜬 듯한 목소리. 무엇이 즐거운 건지? 다시 선호씨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복도 2층. 열쇠 구멍이 있어. 열쇠를 이용해야 열 수 있는 문인가? 꺼진 형광등이다. 잠깐, 저거 형광등이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뻗어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높아 닿지 않았다. 그렇다면 의자 같은 게 있나? 바닥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솟아오른 부분이 있다. 밟아서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자가 있다.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철제 의자다. 의자 입수. 그러면 의자를 여기다 써볼까요? 철제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서서 형광등을 조사했다. 역시 형광등이 아니었어. 형광등처럼 달려있던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붉은 기둥이었다. 한쪽 끝에는 정교한 단자 부분이 있고 반대쪽 끝은 평평하고 넓은 부분이 비스듬하게 정리되어 있다. 금속 장대의 입수. 물을 한번 이용해볼까요? 철제 기둥 끝에 단자 부분을 구멍 안에 끼워 맞추고 평평한 부분으로 발판 쪽에 댔다. 그 상태로 기둥을 비스듬히 고정해 단자에 끼운 상태로 발판을 눌렀다. 뭔가 떨어진 소리? 열렸나? 유리장의 방? 새방이냐? 고풍스러운 유리장식이다.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해 보았지만 쓸모있는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아니, 흐릿하게 보이는 불투명 유리문이다. 마치 방탄 유리처럼 엄청난 두께다. 문은 잠겨 열리지 않았다. 형광등 틀 안에는 등이 빠져 있다. 갑자기 큰 비명 소리가 들려 소름이 끼쳤다. 문은 잠겨 있어. 선호씨예요? 태연아, 방금 문 저편에서 사람 그림자가... 임명훈 선호씨인가? 방금 지나간 사람 그림자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 아니, 흐릿하게 보이는 불투명 유리문이다.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았다. 몇 년은 좋게 지난 달력이다.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어떻게 해야 저쪽으로 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격렬한 분노로 폭fat다. 에이, 이따위께 유리장의 윗부분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오, 힘센데? 태연아! 쳤어! 승아의 놀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장 뒤에 도어락 장치가 있었다. 위층에서 본 것과 유사한 디지털 도어락이다. 세 자리의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또 어딘가 힌트가 있겠네. 먼지 쌓인 소파가 놓여있다. 갑자기 승아의 발걸음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태연아!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벽에 글이 적혀있다. 486? 컴퓨터?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승아에게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복도 486 이가 빠진 항아리다. 바닥도 깨지고 표면에도 금이 가 있다. 안은 비어 있어. 목재 T자다. 위에는 무언가 끌린 흔적이 남아있다. 자, 거꾸로 해볼까요? 8, 6, 도락 해제. 문이 열렸다. 숨을 죽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전에의 방에서 본 그림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유리장의 방, 후. 통스러운 유리장식이다.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해봤지만 쓸모있는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가득 쌓인 수건이다. 콘센트에 끊어진 연결선이 꽂혀있다. 스위치를 움직여보았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EJ? 왼쪽 문으로 들어가려고 다가서는 순간 사람 그림자가 복도 끝 유리장의 뒷면에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저 뒤에 누군가 선호씨 아니면 다른 누구 몸을 돌려 서서히 유리장을 향해 다가갔다. 태연아 어디 가는 거야? 안돼 들키겠다. 안돼 들키겠다. 한쪽 손을 뻗어 승아의 입을 틀어막았다. 동시에 3층에서 얻은 흉기를 꺼내어 손에 쥐었다. 예리한 빛을 본 승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유리장 뒤에 무언가를 노려보았다. 잠시 기회를 보다 유리장 뒤로 재빨리 돌아갔다. 아무것도 없어. 유리장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긴장이 풀려 가쁜 숨이 터져나왔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승아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태연아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벚꽃을 보았나?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다시 눈을 돌려 왼쪽의 문을 보았다. 불안하다. 문 뒤에서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진다. 전에 방에서 들었던 비명, 대답이 없는 선호씨, 문 뒤의 그림자, 그리고 지금의 불안감. 잠시 생각하다 승아를 여기에 두고 먼저 다음 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나도 함께 가. 아니야, 느낌이 좋지 않아. 승아는 잠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잠깐 살펴보고 바로 올게. 떨고 있는 승아의 손에 흉기를 쥐어주었다. 승아의 떨림이 더욱 커졌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가지고 있어. 알겠지? 말을 마치고 승아를 품에 안았다. 땀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승아의 온기가 느껴진다. 지켜야 한다. 승아를,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다녀올게. 문을 열고 다음방으로 들어섰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인상이 찌푸려졌다. 무슨 냄새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발을 멈췄다. 주한씨, 다희씨, 지혜씨, 앞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 손이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게 느껴졌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하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가까스로 몸매 피해 바닥에 뒹굴었다. 그 바람에 손전등을 놓쳐 불을 꺼뜨리고 말았다. 어디지? 어디야? 어둠에 익숙지 않은 눈으로는 불리하다. 바닥을 기며 손전등을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쉽게 찾을 수는 없었다. 날 죽이려고. 발이 날아와 얼굴을 걷어차였다. 이빨이 부러진 듯 미칠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죽을 차례라고. 순간 어둠 속에서 예리한 빛이 번뜩였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상대의 팔을 잡았다. 이대로는 죽는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죽는 건 너야. 잡은 팔을 끌어당기며 온 힘을 다해 상대의 팔을 비틀었다. 번뜩이는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팔이 비틀린 상대를 반대쪽으로 밀치며 달려가 그걸 집어들었다. 그대로 상대에게 돌진했다. 팔을 들어 막는 상대를 미치며 닥치는 대로 찔러 넣었다. 격렬하게 반항하던 상대의 움직임이 점차 약해지더니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졌다. 조금씩 어둠이 눈에 익어갔다. 손전등을 찾아들어 전원을 켰다. 눈앞에 쓰러진 채 신음하는 사람은 선호씨였다. 선호씨? 뭐야, 태연씨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날 공격했어요? 누가 등 뒤에서 습격해서 기절했다가 일어나니 그림자가 있기에 그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혹시 모르지. 태연씨가 정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선호씨는 대답이 없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손으로 선호씨를. 망연자실하게 있다 퍼뜩 승아가 떠올랐다. 정말로 누군가 선호씨를 습격했다면 승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발이 저절로 땅을 박차고 내달렸다. 승아야! 승아야, 어딨어? 어두운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승아도? 승아야! 재차 외치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뿌리칠 새도 없이 달려든 그림자가 눈앞을 채우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울음소리가 들린다. 승아? 승아야? 가까스로 힘을 쥐어짜내 이름을 불렀다. 울음소리가 그쳤다. 떨어뜨린 술정등을 서서히 들어 올렸다. 승아다. 고통 속에서 정신이 멍해졌다. 지금 승아가 나를 찌른 건가? 내가 준 무기로? 어떻게 된 거야? 나 봤어. 태연이가 선호씨를. 이건 널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내가 살아남아 널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태연이를 믿었는데 눈앞에서 보고 나니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져서 갑자기 뛰어들어온 태연이를 보고 그만. 미안해. 어둠 속에서 뚜렷이 보이는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 그제서야 깨달았다. 승아는 짓누르는 불안감으로 뭔가 마음 모두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걸. 나는 눈앞의 불안에 빠져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질 때까지 방치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무슨 짓을? 울고 있는 그녀를 보며 점차 의식이 흐려졌다. 홀로 남을 승아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미.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안해. 승아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눈앞이 어두워졌다. 승아의 흐느낌이 귓가에서 멀어지고 곧 암흑과 정적 속으로 끝없이 떨어져 갔다. 승아만은 살아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어설픈 느낌의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시체는 총 8구입니다. 각각의 시체마다 젊은 남자가 수첩을 꺼내 읽었다. 죽음으로 사죄하라는 8장의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고자나 저택 주인이 되나? 덩치 큰 남자가 물었다. 신고자는 인근 공중전화에서 전화 후 그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택 주인은 그의 명의를 추적하니 웬 노숙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막이군. 덩치 큰 남자가 짧은 신음을 흘렸다. 대체 이 장씨들하며 이 시체 숫자하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두 사람은 망연자실하며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엔딩 1 종극. 당신은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과 선택지를 이용해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이 저택에 숨겨진 진상과 범인을 알아내십시오. 변경된 대화 그리고 키워드에 유념하며 진행하십시오. 예전에 갔던 장소, 조사했던 장소에서도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니셜을 주의해서 보면 특별한 장소로 가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검투를 빕니다. To be continued.